체시스도 진짜 속상해서 죽겠네. 예?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예? 체시스 우리가 언제 들어갔었어요? 예? 체시스를 들어갔을 때가 이날 갭자리가 있었고, 이날 갭 아래 갭자리를 메꿔서 여기서 체시스를 들어갔어요. 우리의 목표는 얘가 그래도 이슈는 있으니까 주류 독감이나 이런 돼지열병 이런 이슈들에 따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거 갭 먹고 나오자. 그래서 여기서 갭자리까지 한 4% 정도, 많이 먹으신 분들은 뭐 6% 이렇게 먹고 나왔죠. 그 다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저희가 가족방들한테는 조류독감은 이제 곧 터지니까 조류독감 관련주로 해서 제일바이오를 또 말씀을 드렸죠. 제일바이오에다 별표 땡땡을 쳐놨어요. 왜냐면은 체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 체시스는 말하기를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체시스가 체스 관련주라고서 그 우스갯소리로 체시스니까 체스 관련주긴 한데, 어제 방송에도 또 다룬 게 이런 거는 사놓고도 불안한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절가 잡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만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그때는 제가 드렸을 때는 여기 아랫갭자리를 메꾸고 윗갭자리까지 이 폭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이 윗갭자리 메꾸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건데, 문제는 또 그때 먹었던 분들이 있죠. 그때 체시스를 내가 먹었어요. 체시스를 먹은 분들은 얘가 당일날 10%, 막 11%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4%인가 5% 먹고 나왔는데 11%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 들어요. 체시스 이거 뭔가 애정한다, 막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먹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이렇게 조금 눌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가 체시스는 별로 안 좋다고도 말을 방송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먹고 나온 그 기억 때문에 힘이 좋으니까 이 친구가 그냥 여기서 이제 사서 모은 거예요. 굳이 제일바이오 산다면 제일바이오 산다고 말을 하고, 자료에도 제일바이오에다가 별표를 치고 고려제약에다 별표를 쳐서 드렸는데, 관련주로 당연히 관련주 이글베, 체시스, 제일바이오 이렇게 분류해서는 말씀드리죠. 해당 섹터에는 뭐가 있는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개 중에 그나마 안전한 종목을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전에 한번 먹었던 분들은 여기에 애착이 가니까 체시스를 사서 모으고 계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이분들이 이거 시간의 유증인데요, 어저께 말했던 두 종목이 오늘 다 터졌어요. 아시아나 안 된다, 체시스 이런 거 위험하다. 근데 그 두 종목을 다 들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체험방에 계신 분들이면 뭐 화이팅 하시라고 하겠는데, 또 이제 가족방에 계신 분들은 또 제가 어떻게든 또 그냥 뭐 어떡하라고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잡아 드리려고 오늘 정말 운동하고 싶어서 미칠 뻔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안 간 거예요. 오늘 CJ시푸드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막 CJ시푸드 보라 엄청 행복했다고요. 심지어 텔콘 RF 이거 안 파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절반만 줄여놓고 절반은 제가 봐도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의 상한가 갔으니까 또 내일 이분들 또 많이 먹겠구나, 또 우리 가족방 내일 기분 좋겠구나 하고 막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실룩실룩 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보를 전해 듣고, 아니에요. 이 방송을 제끼고 소주를 먹을까 했는데, 이 서운함, 이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아프니까 소주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당장 대응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 종목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한 번쯤은 마주칠 일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 체시스라는 종목이 이름이 참 체스랑 비슷해서 체스 관련주긴 한데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죠, 당연히. 저는 돈 못 벌고 재무 안 좋은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체시스가 그런 예거든요. 올라가면 대주주가 팔고 막 이런 예라서
좀 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힘이 있는 건 맞아요. 힘이 있는 종목은 맞는데 막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막 무섭게 올라가요. 그니까 제가 어저께 예를 들어줬죠.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불안할 것도 없는데 체시스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불안하다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또 어제 누가 물어봐서 지금은 절대 사지 말라고 했고요. 올라갈 때 하는 거지. 감자 이슈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 두 개 다 먹었던 종목이라서 제가 더 그런 거예요. 이걸로 그 다시 사신 분들을 보면은 아니에요. 다시 사신 분들을 보면 예전에 이 종목을 먹었던 분들이 다시 샀어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혹은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왔는데 내가 옛날에 이 종목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이 종목을 먹어본 적이 없으면 이 종목 안 사요. 체시스 같은 경우, 자, 유상증자 체시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체시스 유상증자니까 그래, 이거 잘라갖고 유튜브에 올리면 또 체시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겠다. 자, 체시스 같은 경우는 유증가액을 2,100원 정도로 잡았어요. 예정 발행가 2,150원. 그렇단 소리는 2,150원에 얼마를 하냐면 170억인가? 170억 유증. 적어도 공시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유증가액이 2,100원이다.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800억이 채 안 돼요. 근데 170억을 유증한다라는 건 거의 전체 시가총액의 20% 가까이를 유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체시스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저는 돈 못 버는 회사 진짜 싫어한다고 했죠. 돈을 못 버는 회사잖아요. 근데 대지열병이나 이슈 때만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꼭대기에서 물리면은 답도 없는 그런 투자하기에 불편한 종목이라고 했어요.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이면 꼭 유증이 한 번씩 따라와요. 근데 얘는 그나마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철밥통이라서 지금 이 정도인 거지. 자, 그리고 보통은 유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2,100원의 새로운 주식수가 발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현주가가 3,000원인데 현주가 수준으로 주가가 계속 유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2,100원에 유증 안 받을 사람 있을까요? 다 유증 받을걸요? 왜냐면은 여기서 내가 유증을 받으면 현재가가 3,000원이라 그러면은 50% 수익인데요, 거의. 그쵸? 그러면 유증을 받으면 주식 숫자가 일단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희석되게 되는 거고 결국엔 유증받는 종목들을 보면은 유증가의 근처까지는 종목이 낙폭을 보여주게 돼요. 심지어 체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에 갭자리가 있죠. 이거는 코로나 때 만들어진 갭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이 갭자리 모르겠어요. 이거는 코로나 갭자리는 일단 건너뛸게요. 지수 갭자리도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대부분의 종목들도 코로나 갭자리는 다 존재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4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모든 종목이 코로나 갭자리 메꾸고 반등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종목들 거의 다 반토막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비중 쪼개놓고 내가 비중을 5%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0%를 맞는다고 해도 비중 5%짜리면 거기다가 내가 10%나 15% 정도 추매를 하면은 총 비중 20% 되죠. 그 상태면은 거의 평단가는 10%, 손실은 10% 정도 수준으로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5%나 10%로 쪼개야 되지 비중 30%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체시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래에 갭자리가 있어요. 2,000원 부근에. 유증가가 2,100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지게 되냐면 개파락은 일단은 당연한 겁니다. 유증을 받는다. 현재가가 유증가보다 높아야 유증을 받겠죠. 근데 유증가가 2,150원인데 현재가가 2,200원이에요. 유증가가 여기인데 여기라고 치면 현재가가 여기예요. 그럼 누가 유증 받을까요? 아무도 유증 안 받을걸요. 유증 받아봐야 뭐 얼마 시세 차익 보지도 못하는 거 안 받죠. 따라서 보통 유증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현재 주가보다 15에서 20% 정도 위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50원이 유증가라고 한다면 얘는 그러면 한 2,350원이나 2,500원 요 정도 사이가 돼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손실이 크니까 아, 유증이라도 받아가지고 평단가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증가보다 보통 15에서 20% 정도 위에서 권리락이 나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납입일 전에 그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빠질 수 있는 폭은 현재 3,060원이니까 내가 얘를 5기로 계속 들고 있어 봐야 2,5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유증받은 제 종목이 유증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리고 또 유증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쳐다보지 말라 그랬죠. 유증갭. 자, 한창 같은 경우도 유증갭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얘 유증 성공했나? 유증갭 못 메꿔요. 이때도 이렇게 확 올린 것도 어찌 보면 납입일 전에 얘가 납입일이 언제였지? 그러니까 중간형은 유증 전에 한 번씩 쳐주긴 하거든요. 근데 갭자리를 메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유증 갭자리를 보고 이 유증 갭자리 갭은 메꾼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유증 갭 같은 경우는 회사의 악재로 떨어진 거예요. 회사가 유증을 한다는 건 회사가 돈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초록뱀 같은 경우도 유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초록뱀의 유증은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유증이 아니기 때문에 초록뱀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초록뱀 먹으셨던 분들. 초록뱀은 흑자 전환을 했었고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증을 하는 건 이거는 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유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흑자 전환을 했지만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주주들의 돈을 모아서 더 잘 될 거예요 하는 유증이었기 때문에 초록뱀은 유증 갭은 무조건 메꾸는 거였고 얘는 유증이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때죠. 얘는 유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래서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재무가 문제가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온 거지만 채시스는 얘기가 달라요. 얘는 재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유증을 하는 거지. 그럼 이 갭자리를 보고 이거는 무조건 메꾼다라는 생각으로 막 심지어 지금 같은 시장에 막 추매를 한다? 제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 수준이지만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는 폭이 크다라고 했죠. 내가 이거 유증갭 보고 아 평단 유증 이거 낮춰야겠다 하고 막 추매를 해서 비중이 막 채시스 하나에만 30% 40%가 됐어요. 재무가 별로 좋지도 않은 기업에.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코스피가 빠져요. 그럼 그땐 답이 없어요. 채시스는 2,500원 정도까지는 빠진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종목에 복수전하고 싶으면 차라리 저라면 손절을 할 거예요. 얼만큼?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손절을 하고 유증가액이 2,150원이었죠. 그러면 이제 권리락 이후에 신주 인수권이 나오잖아요. 신주 인수권이 매매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것도 사고팔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은 내가 채시스한테 이 자식한테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일 어차피 얘가 2,500원 부근가에서 유증 납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갭 떨어지면은 절반 이상 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정가액 나오고 신주 인수권 매매가 될 때 신주 인수권을 살 거예요. 신주 인수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서 유증을 2,150원에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갭자리나 내가 그때 일전에 잃었던 그 손실폭을 메꾸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마냥 다 들고 있으면서 권리락까지 지나서 신주 인수권까지 받아서 유증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얘가 실제 유증가액이 2,150원이니까 아마 유증은 실제적으로는 한 2,350원에서 2,400원, 2,500원 사이의 주가가 형성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위라고 한다면 내가 일부 물량은 손절을 한 다음에 신주 인수권을 받아서 2,150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 그리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상증자 받았던 손실분을 굉장히 많이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려나? 혹시 이해 안 가시나요? 유증하는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글로 써드릴까? 메모장에다? 이름 뭐예요? 자, 유증받는 종목. 자, 글로 쓸게요. 내 종목이 3자 변형이 아닌 일반 배정 유증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유증가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유증가액을 확인해서 유증가액이 예를 들어 2,000원이다. 공시 보면 얼마에 유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납입일 신규 상장 전에 어느 정도 주가가 납입일 날 사람들이 현재 주가랑 유증가액이랑 같으면 현재 주가 유증가액이 같아 버리면 유상증자는 실패해요. 아무도 참여를 안 할 테니까. 따라서 무조건 현재 주가가 유증가액보다 높아야 돼요. 높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유증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현재 주가가 높으니까 더 싼 가격에 유증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니까. 보통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증가액의 플러스 한 15에서 25% 사이. 자, 그럼 유증가액이 2,00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가 2,300원에서 2,400원이 될 거고요. 유증가액이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유상증자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물론 100%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유증가액보다 막 엄청 높게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한 90%? 그럼 내 거는 10% 안에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뭉쓰는 것보다는 더 높은 확률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실 텐데, 자, 그러면 얘가 시초에 갭이 떨어져 가지고 2,600원이 된 거예요. 3,000원짜리가 시초에 갭 떨어졌고 2,600원이 됐네요. 그러면 얘는 유증 전에 2,300원이나 2,400원에서 주가가 형성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시초에 2,600원이면 손실이 크잖아요. 10몇 프로 되는데 15%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손절하는 게 맞죠. 왜냐면 얘는 2,300원, 2,4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절반 이상을 손절하면 나는 뼈 아프게 손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당 400원의 손실을 본 거잖아요. 한 주당 400원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복수를 하고 싶어요. 이 자식을 내가 박살을 내고 싶다. 복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주 인수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느 날을 기점으로까지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상증자 참여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 권리 이후에는 그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주 인수권을 줘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유증받기 싫어요. 그럼 신주 인수권을 남한테 팔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 글자를 키울 수가 있나요, 이거? 오, 키울 수 있어. 오. 그래요. 제가 커졌어요. 신기해. 좋은 거 감사합니다. 좀 더 키워드릴게요. 그럴 리가요. 자, 그러면 이제 신주 인수권도 똑같이 현재 주가랑 유증가액이랑 해서 매매 가격이 결정이 돼요. 신주 인수권도 주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거 저번에 400원, 한 주당 400원씩 손실 봤잖아요. 이걸 복구하고 싶어요. 그럼 신주 인수권을 사요. 보통 신주 인수권은 가격이 뭐 엄청 높게 측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체시스가 뭐 한 주당 150원에서 200원 정도 형성될라나? 그러면 이때 신주 인수권을 사요.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사는 거죠. 내가 이때 총 100주를 손절했어요. 그러면 신주 인수권 100개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제 체시스라는 종목을 예를 들은 거예요. 2150원이 유증가액이긴 하지만 2000원에 유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획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납입일에 2,000원에 100개, 20만원을 증권계좌에 납입을 하면 2,000원에 체시스 100주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유증 받고 나면은 적정주가 2,300원, 2,400원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2,000원에 유증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가가 2,300원에서 뭐 2,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내가 2,000원에 유증 받은 걸 요 가격에 팔아버리면 이때 주당 손실 봤던 거를 대부분 메꿀 수 있겠죠. 이게 유증받은 종목을 내가 어떻게든 복수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이해 가시나요? 아니요. 신주 인수권이 확정가액이 2,150원이면 신주 인수권도 그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게 아니죠. 신주 인수 2,000원에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현재가가 2,300원이면 신주 인수권 가격은 그 차입금인 300원까지는 형성 안 되고 뭐 한 100원, 100 몇십 원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기어코 이 종목에 복수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증증자 받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절반은 남겨놨을까요? 절반 다 안 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받기 전에 사람들한테 유증을 받고 싶어요. 유증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순간적으로 매력은 느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 봐라. 이 회사 이렇게 급등 잘한다? 막 급등을 시켜줘서 위로 주가를 쭉 올려요. 그 다음에 새롭게 물리는 사람들을 만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유증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새롭게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은 평단 낮추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유증을 받겠죠. 그런 걸 노릴 수 있는 순간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일부는 남겨놓는 거예요. 운 좋아서 내일 만약에 만들어 놓은 갭자리를 순간적인 슈팅,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나 이런 이슈 등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갭을 메꾸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일부 물량은 있으면 그거 털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량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팔기보다는 절반 이상을 손절을 하고 절반은 가지고 있다. 왜 절반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이 유증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종목을 한 번씩 급등락을 보여줄 거예요. 위로 한 번씩 쫙 쳐주는 그런 모습들. 그때 팔려고 절반은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다 들고 있었어요. 다 들고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그냥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게 빠지게 됐을 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잡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예민하죠. 지금
오늘 분명히 되게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오늘 막 교육하는데 막 아이고 보락도 간다 막 CJ 시푸드도 간다 막 오늘 날이로구나 막 하면서 아이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어제 영상 찍었는데 가네. 와 막 다 간다 다 간다 막 이러고 CTC 바이오 갑자기 막 7% 간다 막 덩실덩실 하고 있었죠.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간의 상한가예요. 제가 장중에 뭐 이제 절반은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절반 들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답하신 분들도 있지만 답하신 분들이야 뭐 안타깝다 배 아프다 하지만 이제 남으신 절반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의 상한가니까 내일 또 그분들 많이 먹겠다 해가지고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저기서 막 최스님 그 아시아나항공 그 감자라는데요, 그 체시스 유증이라는데요 막 이러니까 제가 속이 뒤집어지죠. 제가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그림은 유증이 실패를 할 때 유증가액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너무 주가가 빠지게 되니까 2150원의 유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아무도 유증 안 받겠죠. 그럼 유증가액을 더 아래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더 아래로 조정할 수도 있고 더 아래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피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테마 종목이어도 재무 같은 건 보는 거예요. 초코송이 먹지도 못하는 저 지금 초코송이 지금 선물함에 몇 개가 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뭐 많이 사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도 속상하죠. 심지어 옛날에 한번 먹고 나왔었는데 이거는 체시스는 이거 먹고 나온 종목인데 이거를 아시아나항공도 먹고 나왔는데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은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던 종목을 또 키워코 들어가가지고 감자당하는데 어떡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속이 안 상하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자, KM제약 있죠.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KM제약이 이거 유증갭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원래 KM제약의 유증 예정 발행 가액은 자, 오늘 유증교육입니다. 의도치 않게 방송이 유증교육인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KM제약이 운영 예정 발행 가격이 3,080원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KM제약 같은 경우는 이날 3,800원이니까 갭 떨어졌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버텼죠. 왜 여기서 버텼는 줄 알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 공식. 자, 예정 발행 가액이 3,080원이에요. 예정 가액이 3,000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적정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선 주가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아까 제가 현재 주가가 유증가액보다 높아야 성공하는데 보통 유증가액보다 15%에서 20% 사이 형성된대요. 그러면 자, 빨리 여러분들 빨리 머리 써요. 빨리. 3,000원이 유증가액이면 여러분들 빨리 대답해요. 지금 리딩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성민님 굿. 또 뭐 없어요? 그리고 뭐 3,450원, 3,600원.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면 유증 받겠어요? 3,000원에. 3,100원인 거 받겠어요? 3,100원인데 3,000원에 유증해 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받죠. 오케이. 그 정도. 3,400에서 3,600. 그래, 정확히 안 봐도 돼요.
그 정도 수준이겠죠. 자, 그럼 KM작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였던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유증에 성공하려면 이 가격은 지켜줘야 됐다고요. 이 가격이 얼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3,400원에서 3,600원 사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 가격에서 비리비리 했던 거예요. 유증을 성공하려면 얘는 이 가격대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주가가 쭉 빠지니까 아니 유증을 3,080원에 하기로 했는데 유증을 3,080원에 했는데 3,000원에 하기로 했는데 유증가액보다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유증은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갭 띄우고 슈팅을 보여준 거예요. 권리락일 전에 3,300원 막 이렇게 3,400원 이 부분까지 올린 거예요. 억지로 유증이 성공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위로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권리락인 날 3,080원. 근데 유증가액도 3,080원?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증 받으실래요? 현재가가 3,000원인데 3,000원에 유증 받으래요. 아무도 안 받죠. 현재가보다 유증가가 낮아야 받을까 말까인데 현재가가 3,100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유증가는 한 2,500원이나 2,600원 돼야 받죠. 아니면 안 받지. 그러니까 KM제약이 정정보고서를 냅니다. 2,575원으로 유증가액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현 주가가 2,500원 대비 아까 말한 것처럼 2,900원 이 정도 선만 계속 유지를 하면 이제 유증에 되는 거예요. 갭자리까지. 근데 이거를 지금 갭자리 보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안 팔았다. 안 팔고 유증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이때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때 절반 이상이라도 팔고 2,500원에서 유증을 받게 되면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신주 인수를 더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유증을 많이 받아버리든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때 절반 손절했던 거 이 아래에서 유증 받아가지고 팔면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종목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개파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맞아요. 유증가액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유증을 성공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증 공시를 내가지고 주가가 박살났는데 유증이 실패해봐요. 두중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예요. 그 유상증자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회사가 돈이 더럽게 없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주주들한테 돈을 뜯는 건지 아니면 먹고 살만은 한데 더 잘 되려고 유증을 하는 건지. 유상증자는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갭을 메꾸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회사 가치가 다시 올라와야 갭을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와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앞부분부터는 안 봐도 돼요. 중간에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꼭 들으세요. 정말 꼭 본인이 유상증자한 종목을 지금 계속 들고 있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혹은 내 종목이 유상증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복수전을 안 하고 일부 자르고 다른 걸로 복구해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꼭 이 종목을 뭐 그냥 꼭 끝까지 박살내갖고 먹고 나온다, 뭐 이런 오기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나중에 유증 받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한 이 방식대로, 이 메모장에 적어드린 이 방식대로 하면은 굉장히 손실폭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많이 줄이거나 되려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거기에 비중만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 추매를 해도 평단가가 낮아지질 않죠. 비중이 커졌으니까 이미. 그럼 계속 높은 평단가를 유지하게 되니까. 근데 주가는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죠. 주식 숫자가 많아졌는데 예정 주가만큼 올라간다라는 건 시가총액이 엄청 늘어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가 옛날 가격이면 시가총액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 그 회사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야지만
유증 종목이 유증 갭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유증의 늪에 잘못 빠지게 되면은 그 종목에서 비중만 커지고 탈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왔을 때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다가 유증 계속 하다가 이제 그럼에도 돈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감자탕 먹는 거예요, 그냥. 감자 하면 여러분들 또 하한가 한번 맞고, 여러분들 그냥 주식수 뭐 또 반토막 나고, 또 그러면 또 유증을 해요, 또 이제. 그럼 나는 지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증을 받아갖고 평단가 맞춘다는 생각으로 계속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감자 먹고 유증 먹고, 감자 먹고 유증 먹고. 그게 제가 맨날 말하는 천하의 계잡주 페이퍼 코리아였어요. 이게 그런 종목이에요. 1년에 유증을 2번씩 하는 데선 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페이퍼 코리아가 1년에 유증 2번 하고 감자 1번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퍼 코리아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갭자리 있다고? 뭐 이거 8,000원에 갭자리 있다. 이런 건 무시. 뭐 자기가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분들은 사실 이번 기회에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아요. 원래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단 자기가 몇 주라도 갖고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만에 하나 나중에 내가 진짜 메인으로 크게 들어갔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대처하고 손실을 줄이는 거,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는 사람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비중 안 크면 사실 그냥 그 보통 다들 일주일에 치킨 3마리 정도는 드시지 않나요? 그 제가 원래 한참 먹을 때 일주일에 5마리 정도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2마리 정도 먹겠지. 그러면 한 달 치킨 안 먹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는 아이고 뒷골 땡겨.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예요. 기업에 돈이 있기 때문에 무증을 하는 거거든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대한 교육은 그 체스 책에 나옵니다. 예, 또 짬내서 또 살짝 광고를 그 예스24 그 교보문고 그런데 이제 모두의 주식을 치시면 그 체스 책이 나옵니다. 예, 네, 18일 배송이라 그러게요. 저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내용은 있는데 1권에서는 완전 기초적인 내용만 담았어요. 이론적인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해주는 이 유상증자, 내 종목이 유상증자 공시가 딱 떴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이거는 지금 제가 말로 하고 글로 했는데도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약간 이런 거는 심화하기 때문에 그 심화 과정으로도 책을 낼 수도 있긴 해요. 조건 검색식 만드는 법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뭐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대부분. 백건이요? 그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 100권 사신다고요? 찾아가야죠, 제가. 어디 계십니까? 그, 찾아가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시스 이거는 진짜 꼼꼼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보세요. 이 체시스 영상은 제가 따로 잘라가지고 따로 올리라고 할 테니까 이거는 유상증자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 종목이 뭔가 악재 공시가 떴을 때 손 놓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체시스가 변태같이 힘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갑자기 조류독감 얘기 막 나오면서 막 또 그 강력한 한 방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보여줄 수도 있겠죠 라는 건 보통 10개의 종목이 유상증자를 하면 9개는 지금 제가 말한 식으로 흘러가고 1개가 보통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체시스가 그 1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에 내가
내가 번 돈을 다 투자하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낮은 확률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투자든 높은 확률에 하는 거예요. 질 게임에다가 굳이 질 가능성이 높은 게임에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대로 체시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내가 먹고 나왔다면 그 종목 이게 목표가에서 내가 먹고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종목에서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난 여기서 팔 거야 라고 했던 가격 있죠.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서 팔았어요. 근데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배 아파 죽죠 막. 진짜 이거 내가 체시스의 목표가는 꼴랑 여기였어요. 여기 내가 요 요때 잡아서 애초에 체시스의 목표가는 여기였는데 요때 잡아서 요때 목표가 찍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가든 말든 신경을 끄세요. 그냥 꼭 더 올라가는 거 보고 배 아파서 내가 판 가격 아래로 오면 다시 사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 되게 위험한 투자예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그러니까 막 반대로 보락 같은 경우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는 예를 들어 이 뒤에 거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전고점 아니면은 2,700원 정도까지는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구간 사이에서 이렇게 사고팔고를 계속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를 딱 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량 매도하고 끝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더 올라가네? 그럼 그땐 배가 아프죠. 근데 그걸로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에 도달한 순간 그걸로 그 종목은 끝이에요. 다시 보지 마세요, 그냥. 근데 내가 생각한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얘가 특성상 이렇게 중간중간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고 중간중간 저항선이 있어서 밀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슈팅 줄 때 좀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슈팅 줄 때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최종 목표가 부근까지 계속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닌 종목은 확실하게 목표가 오면 거기서 끝.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앞부분에 꼭 이거 앞부분 중간 부분에서도 진짜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상증자 종목 대응하는 법. 중간부터 오신 분들은 뭐 앞부분 못 들어가고 이게 뭔 소린가, 왜 갑자기 체스가 저렇게 썽이 났을까 하실 수 있는데 그 오늘 영상은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중간 거. 사실 한 권쯤은 다 사주시겠지. 솔직히 몇 권 팔렸어요? 막 저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막 37건이요 이러면은 다 부셔버릴 거예요. 다 강매시킬 거야.